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티브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문장의 구성이 5가지인데 문장의 구성 3가지만 우리가 커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문장의 구성이 뭔지만 좀 보고 갑시다. 자, 문장의 구성이 뭐였지? 구성이라는 말은 뭔가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얘기를 한다. 그럼 문장의 구성이랑은 뭐예요?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요소들이 몇 가지다? 총 5가지다. 1번 주어, 2번 동사, 자 그리고 3번 보어입니다. 우리 주어 다 했었죠? 주어 해석 어떻게 돼요? 은는이가, 그치? 그리고 품사는 뭐더라? 품사는 얘 명사, 그리고 대명사더라. 선생님 지금 하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은 이 전에 강의 보고 오세요. 자, 동사는 뭐라고 해석이 돼요? 얘는 행동단어고 뭐뭐 다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치? 얘는 동사니까 말 그대로 품사는 뭐겠니? 동사겠죠. 보어 볼게요. 자, 보어는 우리가 언제 쓴다고 했다? 보어는 보충 언어입니다. 주어 동사가 있을 때. 그치? 보충 언어. 언제 보충해줘요? 주어랑 동사가 있어. 그럼 문장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성립이 안 돼. 해석하기에는 2% 부족해. 문장 성립이 안 될 때 뭐 해줘라? 여기에다가 우리 보어를 써줘도 문장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보충함으로써 채워진 거를, 모자른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보충하는 언어, 보어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치? 대표적인 예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Steve is. 자, 스티브는 뭐예요? 첫 번째, a teacher. 선생님이다. 지난번 예시예요. Steve is strong. 힘이 세다. 그쵸? 자, 선생님이라는 뜻은 선생님. 품사는 뭐예요? 얘 명사죠. strong은 강한이잖아. 받침 니은으로 끝났지? 그럼 얘는 품사 뭐야? 형용사다. 자, 그러면 보어는 품사가 뭐더라? 명사랑 형용사를 보어로 쓰더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오늘 요게 우리 지난번 시간에 했었던 거고, 오늘은 우리가 뭐를 할 거냐? 오늘은 우리가 그 4번째 시간, 4번째 파트인 목적어를 할 겁니다. 목적어. 목적어는 진짜 이거를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난 거의 본 적이 없어. 목적어 뭐니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뭐 목적을 가진 단어야. 목적을 표현하는 거야. 뭐 물론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 문법책에 보면은 목적어가 뭐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목적어란 동사의 대상이라고 정해 있어요. 동사의 뭐다? 대상이라고. 자, 그러면 내가 영어 잘하려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 한국말부터 알아들어라. 선생님이 뭔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대상의 뜻을 먼저 볼 거야. 학생들이 대상이란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 근데 이 대상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없어. 그래서 대상이 뭐냐?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봤더니 어떻게 하면 이걸 아이들한테 쉽게 이해를 시킬까? 대상이라는 건 당하는 거다. 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방접종 대상자야. 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입영 대상자야. 뭐 군대를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고 막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결국엔 잡혔어요. 잡혔으면은 뭐 예방접종 대상자 같은 경우는 나 주사 맞기 싫어, 주사 맞기 싫어 한다고 해서 이거 안 맞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 대상자잖아. 대상자면 뭐예요? 내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거든.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야. 입영 대상자도 마찬가지죠. 군대를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나요? 대상자잖아요. 그럼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당한다라는 걸 선생님은 대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 동사를 당하는 것. 이게 목적어야. 알았지? 자, 예문을 하나 봅시다. 자, example. 쉬운 걸로 갈게요. 쉬운 거. Steve makes a car. 스티븐은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동사입니다. 왜? 동사를 당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앞 시간에서 한번 했었어. 동사를 찾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사 바로 앞에 뭐가 있다? 맞아.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뭐겠어요? 스티브, 얘 주어죠. 그리고 주어는 품사가 뭐였어요? 명사. 스티브 명사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make는 당하다라는 당하다란다. 미안. 얘는 뭐야? 만들다. 자,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낼게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만들어짐을 당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1번 스티브, 2번 어칼. 몇 번일 것 같아요? 자, 스티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당하는 거 당연히 누구요? 카죠.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돼? 스티브는 자동차를 만든다가 되죠. 그치? 자, 목적어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어는 은는이가, 동사는 뭐뭐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처럼 목적어도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를 만든대? 자동차를 만든대. 그래서 책에서 보잖아?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 써있냐면 책에는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해석이 된다 라고 써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하나 더 추가할 거야. 뭐? 에게까지. 뭐라고 해석이 돼요? 을을에게. 오케이? 자, 에게는요, 나중에 우리가, 문장의 형식 배우면서 4형식의 우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파트가 나오는데, 그때 뭐 추가로 목적어는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 따로 알 필요 없이 그냥 목적어 배울 때 한 번에 3개를 가는 거야. 그러면은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을을에게로 해석이 된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치? 이것보다 쉬울 수가 없을 것 같아. 예문 하나만 더 볼까? 예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You cook, you cook the burger. 자, you cook the burger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너는 버거를 요리한다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동사 뭐야? cook이죠, cook. 너 요리해. 그러면 동사를 알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어 할 수 있다 그랬지. 동사 바로 앞에 있는 you가 뭐예요? 얘 주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너는 요리한다. 뭐를 요리한다? 더 버거. 햄버거를, 그치? 버거를 요리한다가 되죠.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했어? 버거를 요리한다 그랬어요. 그치? 그럼 이 버거는 뭐가 돼요? 얘가 뭐다? 얘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 요리를 당하는 대상이 버거라고.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목적어라고. 목적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치? 자, 그러면 목적어의 품사를 한번 볼까? 자, 어카가 목적어래. 어카. 그죠? 자, 여러분. 자, 어카가 목적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더 버거가 목적어였죠. 얘들 품사 뭐야? 어렵지 않지. 얘는 품사 뭡니까? 얘 명사잖아요. 명사죠. 일관성 있죠? 목적어는 품사가 뭐다? 명사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잖아? 대상이래, 대상. 대상은 당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당하려면은 뭔가 형태가 있어야 돼. 형체가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돼. 그러면은 동사가 아니라 당연히 명사인 게 맞기는 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목적어의 품사는 뭐다? 목적어의 품사는 다름 아닌 뭐이더라? 명사이더라. 이 명사입니다. 알았죠? 자, 명사인데, 명사 안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 명사 안에는 대명사 포함입니다. 대명사도 결국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대명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목적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어가 2개 들어가 있는 문장도 있기는 있어요. 좀 애매한 거, 여러분들이 형식을 이제 곧 배우게 될 건데, 이제 이 4형식 문장이에요. 한번 볼게요. Steve writes, 뭐라고 할까요? His mom a letter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스티브는 그의 엄마에게 편지 한 통을 쓴다가 되겠죠. 그치? Steve writes his mom a letter. 자, 그러면 봐봐. 스티브는, 자, 일단 우리 동사부터 찾자. 동사 뭐예요? write. 뭐야? 얘 쓰다. 쓰다죠. 쓰다. 오므나. 자, 쓰다. 얘 뭐예요? 얘 동사죠. 자, 동사 앞에 있는 애가 뭐다? 얘 스티브가 뭐이다? 아, 얘가 주어더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돼? 스티브는, 그치? 또는 스티브는, 또는 스티브가 이렇게 되기도 하겠다. 왜? 주어는 해석이 어떻게 되니까? 은는이가가 되니까. 뭐 2개 다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게 쓰면 돼요. 스티브는 그의 엄마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가 되죠. 그치? 다시, 스티브는 그의 엄마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예요. 자, 해석 뭐라고 됐니? 여기서 해석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엄마에게 편지 한 통을.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목적어가 2개인 것 같네. 목적어 진짜 2개인지 우리 한번 볼까? His mom. 그의 엄마죠. 품사 뭐예요? 예? 명사라고.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 품사 뭐예요? 얘 명사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 주어랑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네. 두 개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뭐 나올 수 있죠. 못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사형식의 문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형식 배울 때 배울 거고요. 이렇게 문장이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빠르게 우리 5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목적어가 들어가 있을 때 있었던 목적어가 두 개 들어가 있는 문장 우리 나중에 형식 배우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뭐예요? 5번 수식어예요. 수식어. 그럼 수식어가 뭐냐? 여러분들 뭔가 수식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수식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별거 없어. 뭐예요? 꾸며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식어도 뭐예요? 결국에는 꾸며주는 말입니다. 꾸며주는 말. 자, 꾸며주는 말 우리 품사 했을 때 두 개 했어요. 두 개. 그치? 뭐랑 뭐가 있었지? 형용사 그리고 하나 더 부사. 형용사 부사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던 게 뭐냐면 형용사 부사는 꾸며주는 말인데 꾸며주는 말들은 얘네가 없어도 문장을 해석했을 때 문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앞에 강좌 기본 영문법 품사편을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고 형용사와 부사가 이 수식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리고 수식어는 또 조금은 특이한 하나의 형태가 더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전명구라는 게 들어가요. 전명구. 자, 전명구가 뭐냐? 요거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될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려면 뭘 해라? 한국말 잘 알아. 수식이 뭐예요? 수식이 꾸며주는 말이야. 형용사 부사는 우리 다 알지? 그럼 전명구가 뭘까? 자, 일단 앞에 전부터 갈까요? 전. 찍어보세요. 전이 뭐예요? 우리 다 아는 거야. 뭐야? 전치사. 명이네. 자, 명은 뭘까? 얜? 맞아. 명사예요. 자, 우리 이제 구만 알면 되는데, 구는 단어 플러스 단어와 단어의 조합인데, 문장이 아닌 걸 구라고 합니다. 요것도 선생님이, 시간이 남으면은 요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 자, 그럼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 두 가지 또는 두 개보다 많은 단어의 조합인데 얘네가 문장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게 전명구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일단은 수식어에서 우리가 형용사 부사가 나오죠. 한번 봅시다. 형용사 부사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pretty woman is walking down the street.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자, 예쁜 여자가 길거리를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한번 다 찾아볼까? 일단 수식어를 찾아봐. 그럼 뭐 찾아야 돼요? pretty, 예쁜이라는 형용사죠. 그치? 자, 예쁜 여자가 길거리를 걸어 내려간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식어가 pretty가 있는데 이 pretty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 없애보자. 자, 없애요. 그러면은 문장 말 되네요. 한번 보자. 수식어가 없어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어. 자, woman is walking down the street. 말 돼야 한대요? 말 돼요.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보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전명구를 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전명구. 자, 전치사는 다시 한번 좀 보자. 전치사란 우리가 앞에 있는 단어였어요. 어디 앞에? 시간, 장소, 목적. 그쵸? 시간, 장소, 목적 앞에 있는 단어라고 우리 팔품사 했을 때 배웠고 다시 한번 요걸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강의 보고 오세요. 자, 시간, 장소, 목적이야. 그럼 전명구는 전치사에다가 플러스 뭐가 온대? 명사가 와야 된대. 그럼 이 명사가 어떤 명사겠니?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일까? 당연히 시간, 장소, 목적을 나타내는 이 명사가 아닐까요? 맞죠. 왜? 전치사는 뭐니까? 전치사는 시간, 장소, 목적 앞에 오는 건데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래요. 그럼 명사는 시간과 장소와 목적을 나타내주는 명사가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Steve was a teacher. 자, 스티브는 선생님이었어요. In 2020. 자, 2020년에 스티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빠르게 볼게요. was 동사죠.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자, 동사 앞에 있네. 스티브 뭐예요? 얘 주어예요. 그치? 자, 그러면 동사가 비동사였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teacher 붙었다. 얘가 뭐예요?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안 됐으니까 얘는 문장을 보충해주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비로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스티브는 선생님이었다가 되겠죠? 근데 in 2020이에요. 자, 2020이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얘 시간이거든. 2020년에. 그치? 시간을 나타내주는 명사 바로 앞에 뭐 붙어요? 얘 전치사부터요. 그치?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었네.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전면구가 된다. 자, 그러면 구는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구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인데 문장이 안 되더라고 했죠. 자, in이라는 단어 하나랑 2020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문장입니까? 문장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얘 뭐라고 한다고요? 얘 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전면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수식어예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꾸며주는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이 in 2020를 우리가 지운다고 생각을 하고 얘 없어. 그럼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없어도 문법적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장을 해석할 때.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해석해 볼까? Steve was a teacher. 자, 스티브는 선생님이었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in 2020이 없어도 뭐가 된다? 그래도 문장 해석이 되네. 당연하지. 왜? 얘가 뭐니까? 얘가 전면구 곧 수식어구니까. 오케이? 자, 어렵나요?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in 2020는 우리가 전면구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면구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거 하나만 빠르게 팁 하나 주고 오늘 마무리 지을 거야. 전면구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수식어이기도 하니까 수식어구라고도 하는데 이 수식어구를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 얘 부사구라고도 해요. 부사구. 우리 팔품사 배웠을 때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어. 부사는 뭘 꾸민다? 우리 동사, 형용사,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미고 또 뭘 꾸며요? 문장 전체를 꾸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치? 근데 얘가 부사구네? 그럼 무슨 역할을 할 거야? 얘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겠네? 여러분도 그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영어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 수학처럼 딱딱딱 공식이 맞아 떨어져. 얘 부사구라고 부르기도 한데 전면구, 수식어구, 부사구 어쨌든 다 같은 말이야. 왜? 꾸며준다는 말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얘 뭐 할 수도 있을까? 얘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다? 근데 선생님이 부사 가르치면서 문장 전체 꾸밀 때 얘 생김새를 잘 기억해놔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 문장 전체를 꾸밀 때 부사의 모습은요. 문장 맨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In 2020. 그치? 그리고 뭐 써줘라? 컴마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 오면 돼요? 완벽한 문장 오면 된다고 했어. Steve was a teacher. 그치?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면구, 수식어구, 부사구가 다른 위치에 쓰인 거죠. 얘 뭡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뭐예요?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미는 형태와 같죠. 근데 앞에 문장과 자 여기 1번 앞에 문장과 뒤에 2번 문장 봐봐. 뜻 같나요? 다르나요? 이거 같잖아. 스티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2020년에. 얘는 뭐예요? 2020년에 스티브는 선생님이었다. 결국엔 뭐예요? 2020년도 전면구 수식어구고 결국엔 나의 메인 메시지는 뭐다? 스티브는 선생님이었다. 똑같죠? 이게 뭐다? 야 부사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여러분. 이 수식어, 목적어랑 수식어는 내용이 좀 많아요. 이거는 문장의 형식을 더 배우면서 알아가는 게 훨씬 빠를 거고, 이 목적어와 수식어는 지금 이렇게 선생님 한 18분 정도 만에 수업을 찍는 게 굉장히 타이트해요.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그냥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고 얘는 명사이구나.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고, 우리가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면구라는 좀 특별한 형태의 수식어가 들어가기도 하는구나. 전면구는
수식어구라고 하기도 하고 부사구라고 하기도 하는구나.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오늘 수업 너무 고생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시고요. 모르는 거 여러분들 댓글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즐거운 밤 되세요.